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알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결국에 이 빡빡이 게리 겐슬러는 바이든 정부의 개이자 바이든 정부의 광대라는 사실이 자명하게 밝혀졌다. 오늘 바로 어떤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까? SEC가 블랙록 및 피델리티를 포함한 8개의 이더리움 현물 ETF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아마 역사적인 또 한 페이지를 장식할 그런 메가톤급 소식이 들려왔고, 심지어 또 재밌는 사실은 원래 ETF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이 SEC의 위원장 5명이서 투표를 통해서 결과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게리 겐슬러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해주기 싫었으면 SEC 5인이 투표한 것이 아니라 시장 담당 부서에서 결정을 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내비쳤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해당 결정의 주체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해당 결정은 5인의 게리 겐슬러 권한을 위임을 받은 SEC의 시장 거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결과를 도출했다라는 사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얼마나 게리 겐슬러는 현물 ETF 승인해주기 싫었지만 바이든 정부와 현재 지금 여당의 압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크립토 투자자들의 표심과 민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SEC의 현물 이더리움 빨리 승인해라고 촉구하니까 결국에 꼭두각시처럼 짜증이 나도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기쁘게 웃으면서 지금 춤추고 있는 거 바로 이더리움의 아버지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실. 그리고 19 미다시사가 승인됨에 따라 블랙록 같은 경우에 현물 이더리움 ETF 티커인 ETHA를 DTCC에 정식으로 등록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려면 최종적인 절차 뭡니까? S-1만 승인되면 된다. 근데 19B-4가 승인됐기 때문에 S-1 형식이 승인되는 것은 결국에 시간 문제라는 거, 그리고 바로 굉장히 빠르게 SEC 이더리움 ETF 발행자들과 S-1 승인시키기 위해 협력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질문할 겁니다. 캐처님, 얼마나 걸릴까요?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지만,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현물 ETF 승인을 할 때도 하원 의원들과 상원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겐슬러 SEC를 압박해서 승인을 받아냈었고, 그리고 지금 상원 의원이자 굉장히 크립토에 친화적인 신시아 루미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의회에서 암호화폐 옹호 군대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크립토에 친화적인 의원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강력하게 SEC한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S-1 형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3-4달 걸리기보다는 생각보다 빠르게 압박을 해가지고 추진시켜서 승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S-1이 정식으로 승인된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제도권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리기 때문에 이때부터 엄청난 기관들의 자금들이 유입되고 이더리움도 크게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캐처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됐는데 왜 폭등 안 나오나요? 투덤은 안 가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시장에 결국에 돈이 들어오고 기관들 자금이 들어와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지, 아직 S-1이 승인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바로 당장 이더리움 현물 ETF를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 소멸과 셀더 뉴스로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점은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이유, 이번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결정은 많은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얘기들은 알트코인들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SEC가 인정한 꼴입니다. SEC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모든 토큰들, 가상자산은 다 증권이야 라고 하면서 증권법 가지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고 소송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이더리움을 승인했다. 알트의 왕인 이더의 승인은 향후 다른 알트코인 ETF도 출시가 될 수 있고, 지금 이런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는 게 뭡니까? 이번 디지털 자산법인 FIT 21 법안, 이것들이 하원에서 정식으로 통과를 했는데, 여기에 핵심 골자가 뭡니까? CFTC가 디지털 자산을 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CFTC는 상품선물위원회다. 그러니까 SEC와는 반대되는 성격. SEC는 증권을 담당한다라고 하면 CFTC는 상품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인데, 이 결안이 승인됐다라는 것은 향후에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돼서 CFTC한테 정식으로 관할 하에
감독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SEC에서 해방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에 계속해서 줄줄이 다른 알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이든도 최근에 가상자산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은행 가상자산 보유금지 지침 무효화 결의안을 바이든이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엄청나게 욕을 먹고 민심을 잃으니까 지금 완전히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갑자기 거부권 행사를 6월 달로 미루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눈치 보기 장세, 재선하기 위해서 유권자들 마음 잡기 위해서는 크립토 투자자들의 민심을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는지 바이든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스탠스를 바꿨고,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가상자산이 증권이라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던 게리 겐슬러마저 재선하고 또다시 한 번 더 SEC 위원장 해먹으려고 말 바꾸기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이번에 모든 가상자산이 증권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SEC가 가상자산 증권 분야에서 법적 도구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 게리 겐슬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믿기 힘들 정도로 이런 발언을 해줬다라는 거. 결국에 게리 겐슬러도 위에서 까라면 까야 되는 민주당의 개일 수밖에 없고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크립토의 친화적인 방향으로 안 내켜도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을 미루어 봤을 때 블룸버그 정책 애널리스트는 내년이 가상자산 정책 확립에 굉장히 좋은 해가 될 수 있다라고 굉장히 또 친화적인 발언을 해줬고, 어쨌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가격이 지금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셀더뉴스 호재 소멸로 기술적으로 좀 눌림이 나오고는 있지만 최근에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도지 캔들을 만들어줬던 아랫꼬리 3,500달러만 훼손하지 않고 눌려준다라고 해도 이 구간에 매물대만 잘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다시금 상승하면서 직전 고점까지 돌파해 주려는, 이미 지난 3월, 4월, 5월과 이더리움은 이제 국면이 확실하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어쨌든 국면을 따라서 새로운 파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펼쳐졌다라고 보고 있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을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 막 환호하고 이제 투더문 가는구나 하니까 단기적으로 호재 소멸 셀더뉴스로 개미 털어주면서 눌림 줬다가 이때 개미들 방심하고 있을 때 다 말아 올리면서 투더문에서 가면서 역사적인 신고점을 갱신했다. 이더리움도 지금 셀더뉴스로 단기적으로 단기 차익 매물 나오고 사람들 호재 소멸로 파는 물량 소화만 된다라고 하면 다시금 더 큰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금 상승 추세로 확실하게 반전이 됐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알트 시즌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큰형님인 비트코인이 이미 21년 사이클의 신고점을 이미 갱신한 상태고, 아직 이더리움은 지난 21년 불장 고점을 갱신을 못했다. 근데 이번 엄청난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튀어 올라줬다라는 거. 그러면 이더리움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낙수 효과로 라지캡부터 다른 알트코인들로까지 자금들을 분배해 줄 수 있는 그런 판이 펼쳐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됨에 따라 그럼 이제 다음 주자는 누구냐, 다음 차례는 누구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솔라나가 다음 현물 ETF 상품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도 솔라나 현물 ETF가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최근에 발언해줬고,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설립자 같은 경우도 솔라나 현물 ETF가 다음 주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CNBC에서조차 이더리움 이후에 현물 솔라나 ETF가 승인될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저도 이 부분에 너무너무 격하게 동의하고, 솔라나가 결국에 향후에 현물 ETF로 승인되는 것 또한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크립토 시장 시총 1위, 2위는 정식으로 이제 ETF가 승인이 된 상황이고, 남은 거 뭡니까? 시총 4위인 BNB와 솔라나 그리고 XRP가 있다. 근데 BNB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거래소 토큰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선 절대로 승인을 안 해줄 것이고, 그 다음이 바로 미국발 레이어1 코인, 미국 본토에서 만들어낸 레이어1 블록체인인 솔라나를 승인시켜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있는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SEC와 증권법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정식으로 ETF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 1위부터 10위권 사이에서 가장 확실하게 다음 현물 ETF로 출시될 가능성이 큰 것은 솔라나고, 그리고 솔라나는 또 어떤 코인입니까?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이자 블랙록이 백커로 참여하고 있는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C와 솔라나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USDC 거래량의 대부분이 지금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에 USDC와 솔라나 네트워크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또 비자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메가톤급 소식을 냈는데, 어떤 스테이블 코인입니까?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서클의 USDC를 통해서 결제 기능을 확장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솔라나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결국 미국 최대의 결제 기업과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이자 블랙록이 후원을 하고 있는 서클의 USDC, 그리고 미국발 레이어1인 솔라나까지 이 3위일체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솔라나의 현물 ETF 출시가 다음 주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USDC는 지금 블랙록이 뒤에서 파트너십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USDC의 준비금을 블랙록이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준비금으로 연준의 영레포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블랙록의 스테이블 코인이 USDC고, 그 스테이블 코인의 적극적인 파트너, 네트워크 파트너가 솔라나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입김을 강하게 넣었을 블랙록이 뒤에서 밀어주는 게 솔라나가 될 수 있고, 다음 현물 ETF 출시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고무적인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솔라나의 지갑인 팬텀 지갑이 지금 페이팔을 지지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2위 앱을 확보했다. 그만큼 솔라나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뜨겁다라는 거. 전체 앱스토어의 2위가 솔라나 지갑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 얘기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솔라나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하입을 받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솔라나 민 메타. 그 얘기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충분히 알트코인 순환매 펌핑장과 내러티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에 발맞춰서 지금 그레이스 케일 같은 경우도 니어 프로토콜과 스택스 신탁 펀드 상품까지 출시하면서 새로운 알트코인 신탁 펀드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하반기에 알트 사이클 그리고 순환 매장이 올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직감했는지 적극적으로 이런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하반기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캐천이 왜 바로 폭등 안 나오나요? 왜 바로 상승 안 나오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번에 또 상승의 발목을 잡은 거 뭐였습니까? 또 결국에 매크로였다. 어제 발표됐던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와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예측치를 둘 다 상회하면서 미국의 경기가 또다시 강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어지는 거 뭡니까? 금리 인하 또 늦춰지는 거 아니야? 신중론이 또 강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부터 비트코인 시장까지 좀 영향을 받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결국에 우리는 국면을 봐야 됩니다. 지금 금리가 어떤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긴축하고 금리 인상하면서 옥죄이는 국면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 동결해주면서 이제 결국에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내려주려는, 어차피 빠르면 9월, 늦어도 11월, 12월 안에는 한 번에 금리 인하는 무조건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면 자체가 지금 올리는 국면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내년까지 계속 금리를 내려주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9월에 내리냐 11월에 내리냐 12월에 내리냐 빨리 내리냐 늦게 내리냐의 차이지 결국에 유동성은 풀린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이슈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관들의 유입량입니다. 그리고 9일 연속으로 현물 ETF로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뭡니까? 오늘 하루 들어오냐 내일 빠지냐 이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현물 ETF 물량은 축적이 되고 있고, 계속 시장 하방 압력을 작용했던 그레이스케일 물량을 포함해도 계속 전체적인 현물 ETF로의 기관들 자금은 유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유입이 계속되면 기관들의 수요는 높아질 수 있고, 이 가는 길목에서 당연히 요철 있고 출렁임은 있지만 명확한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잔잔바리 흔들기와 움직임에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동요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좀 확인을 해보자면, 데일리 엔티티 트랜잭션 카운트 지표를 보면 과거 사이클의 최고점 구간에서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아이스 구간을 보여주면서 파란색으로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 불장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아직 뭡니까? 아직도 이 노란색 구간, 핫 구간, 본격적인 상승장 직전의 구간이고,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시작되려면 이 파란색을 보여주면서 아이스 구간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아이스 구간에 진입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론 상승장 안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진정한 대세 상승장 폭등 광기의 불장은 아직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부터 여기에 잔잔바리 움직임에 털려 나가실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더욱더 집중하고 배에 힘 딱 주고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지금 사이클이 우리가 어디쯤 왔냐, 제가 봤을 때는 딱 절반 왔습니다. 딱 중간 왔고, 현재 지금 비트코인 사이클 마스터 지표를 보면 이 페어마켓 밸류 중간 지점인 이 보라선 위로 돌파해서 지금 리테스트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만큼 올라온 것만큼 한 번 더 올라가서 이 사이클의 언제나 마지막이었던 빨간색 구간 오버밸류 구간까지 가야 그때 이제 우리는 바닥에서 잘 줍줍하고 모아왔던 거 차익 실현하면서 수익 실현하고 졸업하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지금 절반밖에 안 왔는데 벌써 다 털고 나가시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메인 DC가 나오는 이 오버밸류 구간까지 가는 구간도 우리가 아주 야무지게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남들이 다 보는 거 뭡니까?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이런 거 차트 흐름, 오늘 양봉 뜨냐 음봉 뜨냐 이런 거에 동요되시면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희 캐쳐 가족분들만큼은 이 수면 아래에 숨어있는 진짜 본질, 이 본질이 뭐냐? 바로 진정한 숨어있는 가치, 믿음, 그리고 전 세계의 마켓 메이커들이 지금 어떻게 시장을 조성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꿰뚫어 보셔야지만 이런 잔잔바리 표면적인 흔들기에 털리지 않고 강하게 깃발을 딱 세워놓고 중심을 딱 잡으셔서 코어를 구축해서 우리가 상승장 끝까지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아서 부의 퀀텀 점프와 부의 재분배, 그리고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 크립토 졸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